네, 마감을 앞두고 현재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코스피는 괜찮은데 코스닥 지수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며 현재 지수 저점 부근 마감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변동성이 제한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저가가 2,558포인트, 고가가 2,549포인트, 2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늘 종가는 거의 저점 부근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26% 하락하면서 2,530선대에서 오늘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도 이탈이 됐고요. 최근 들어서 단기 이동평균선 모두 다 이탈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이렇게 이거래일 연속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어제 좀 크게 밀렸었는데요. 오늘 장도 비슷한 낙폭이 예상됩니다. 어제 장에 1.6% 정도 하락했고 현재 동시효과 구간 1.8% 마이너스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881.84포인트입니다. 어제 막판에 900선 이탈이 나왔었는데 오늘 장 여기에서 추가 하락 16포인트 정도 더 내주면서 900선 라인에서 점차 멀어지는 모습 나타냅니다. 오늘 장 데드크로스 나왔습니다. 5일선이 21선 뚫고 내려가면서 단기 추세 꺾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120일 이동평균선 훼손은 하지 않는데 여기에 딱 걸친 상태로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몇몇 종목군들 그래도 상한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우선주 몇 제외하고는 신풍이 현재 상한가불을 켜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와 보시면은 이원컴포텍, 에드바이오텍, 머큐리, 에이스테크 이렇게 총 4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히어로가 되고 있는 쪽 5G 이쪽 통신장비 종목군들이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 체감하기로는 몇 년 만인 것 같은데 이쪽에서 상한가가 나오네요. 에이스테크 그리고 머큐리 이쪽 모멘텀이 가장 좀 강력합니다. 이유는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미국의 이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탄력을 받는다. 다음 달부터 5G 기지국 본격적으로 안테나를 이쪽 에이스테크에서 또 양산을 하게 되고 미국에서도 5G와 관련해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5만 개 5G 기지국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안테나 만드는 업체들 위주로 강한 탄력이 나왔습니다. 뭐 중계기 안테나 예전에 이 5G 한창 우리가 공부 많이 할 때 그때 나왔던 키워드들 중심으로 다시금 또 떠올려 보시면 오늘 시세가 어느 정도 좀 이해되실 텐데요. 오전에 이 뉴스가 안 나왔을 때는 잠잠했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 2시 구간 중반 들어서면서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거래 쏠림 상당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5G 관련주들이 모조리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KMW가 13%대 나오고요. 오이솔루션 7%, 이노와이어리스 5%, 솔리드도 5%가량의 상승세를 띠면서 통신 장비 섹터 쪽으로의 강한 움직임이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원컴포텍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이 유증 그리고 B2N 두 종목이 삼자 배정 유증하면서 그래서 강한 거고요. 이원컴포텍 상한가 그리고 B2N은 10% 정도의 오름세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점, 오전보다 오후에 더 강한 종목은 이 재건 관련된 종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 될지 사우디가 될지 뭐 그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오늘 장에서 히름을 비롯해서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금 이 12시 구간 후반이었네요. 이때부터 좀 눈길을 끌었는데 히림이 현재는 11% 정도 급등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미글로벌 보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은 2% 정도, 장중한 때는 9%가량의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모듈러 주택 쪽의 SY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0%의 급등, 그리고 장중에 6,190원 터치하면서 신고가세로 썼습니다. 이렇듯 재건 수요와 맞물리는 종목군들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장에 강했던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쪽의 변동성이 상당한데요. 대표적으로 어제 퓨런티어가 있었다면 오늘 아침에는 텔레칩스였습니다.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하고 20%까지 바로 오르는 듯 하다가 이 시세가 채 2시간을 가지 못해서 텔레칩스가 현재 7%의 큰 폭의 하락이거든요.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 썼다 이런 기사들을 접하신 분들은 현재 마감을 앞둔 시세가 다소 좀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이렇듯 오전과 오후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벌어져 있다는 점 최근 장세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텔레칩스가 현재는 저점 부근에서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은 아침에 좋았는데 같이 텔레칩스랑 함께 좀 밀리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서현이와는 5% 정도의 상승권, 아침과 거의 비슷한 분위기 유지하고 있고요.
화신도 플러스권입니다. 1%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쪽으로도 1% 후반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오늘장의 소나기가 일단은 좀 자동차 쪽은 피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요. 또 이 하이퍼 이 캐스팅 이쪽을 현대차에서도 도입을 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한주 라이트 메탈이라든지 3기 EV 이쪽이 수혜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후반까지도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한주 라이트 메탈이 오늘장 10%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9월 13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거래 마감됐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포트를 좀 기민하게 바꾸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으실 텐데 뚝심을 가지고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 종목분들을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 들어서 9월 달 되면서 좀 바뀐 시장 분위기에 최근 여러모로 좀 힘드실 것 같네요. 특히나 2차전지 쪽 계속해서 다소 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수도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도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뿐 아니라 좀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네요. 먼저 일본 증시 동향부터 확인합니다. 일본 증시는 약보합권 거래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가운데서는 그나마 낙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니케이 225 지수 전거래일 종가보다 0.21% 하락하면서 32,706.52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큰 이슈보다는 오늘 장 마치고 나서 미국에서 발표하게 될 CPI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중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일부 외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고요.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모습에 오늘 투자 심리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0.71% 하락입니다. 장 초반에 1시간 정도 플러스권 버티다가요. 이내 하락으로 돌아서서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크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현재는 0.72% 하락하며 3,114.83포인트 상해 종합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심천 쪽은 1.44%의 약세권 흐름 띄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넘어가 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 다시 왔습니다. 그래도 근래 들어서는 1,320원대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다시 원달러 환율 장중에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 1,325원에서 출발해서 1,330원 선 위로 올라서면서 장중에 상승 전환 다시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 나타났다라는 점이 환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2원 20전의 상승이었습니다. 1,330원 딱 터치가 나왔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이번 한 주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그나마 오늘은 좀 나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어제까지 긴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투심을 어지럽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이틀째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 낙폭은 크지는 않았죠. 전장 대비 0.07% 하락이었고요. 포인트로는 1.88포인트 밀렸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2,534.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장 초반 상승으로 가져나 싶다가 10시쯤부터 2,549포인트 고점 찍고 나서는 쭉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줬죠. 11시 구간에 2,538포인트로 저점을 만들게 됐고요. 그 뒤로는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오후장에 상승하는 시도를 한 차례 좀 보여줬죠. 하지만 결국은 상승으로 돌려내지 못하고 소폭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사들였고요. 기관도 후반에는 매수 우위로 돌려놨습니다만 개인이 뚜렷하게 좀 파는 모습이었죠. 외국인이 1,125억 원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이 5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돌리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개인 쪽에서 매도세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개인은 1,8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로 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먼저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요.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이 이 화학업종입니다.
1.67% 하락이죠. 대표 종목인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렇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주요 대표 종목들이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대개 밀려나면서 업종지수는 상당히 부진하게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철강 금속업종인데 역시 여기도 2차전지죠. 대표 종목인 포스코 홀딩스가 계속 내려가서 이렇게 사흘째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업종지수가 1.5% 내렸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의료정밀이 1.54%, 그리고 운수창고와 유통업종도 마찬가지로 1% 가까이 내려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쪽 보시면 이 보험 업종이었죠. 이쪽이 가장 강했는데 요새 이 테마주가 득세를 하다 보니까요. 배당주 쪽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돌아가는 면도 있고, 그리고 게다가 소위 역대급의 실적도 있기 때문에 이 배당의 기대감이 터지고 있는 이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보험 업종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죠. 이 배당 성격이 강한 금융 업종들, 그러니까 증권과 금융 업종 자체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보험이 1.95%에 증권이 1.1%에 금융업종 0.9%대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고, 그 가운데 놓여있는 통신업종의 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장의 통신업종은 1.28% 올랐죠. 그리고 그들 이어서 건설업종 정도 눈에 띄었습니다. 0.7%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오늘 위로 갔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일부 녹아든 하루였는데 내년부터 상승 사이클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 KB증권의 보고서가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투톱의 종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57% 상승이었죠. 79,900원에서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상승 탄력 조금 더 컸습니다. 1.54% 올리면서 118,5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2차전지는 여전히 침전 중입니다. 그나마 삼성 SDI 정도가 선방해졌고요. LG 쪽, 그리고 포스코 그룹 쪽까지도 낙폭이 또 분명하게 확인이 됐죠.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보시면요, 1%대 약세로 49만 4,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LG화학도 보시면 이쪽도 나란히 내리는 모습인데 LG화학의 낙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늘장의 종가상으로 확인해 보시면요, LG화학은 3% 넘게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3.4%대 약세 54만 원의 장을 마쳤고요. 이런 건데 삼성 SDI가 그래도 선박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보합에서 정확히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55만 8천 원이었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 쪽 보시면 이쪽의 낙폭도 상당히 뚜렷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연속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죠. 포스코 홀딩스 보시면요, 3% 넘게 내렸습니다. 52만 9천 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 그리고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도 보실까요? 포스코 퓨처엠은 2.5%대 약세 38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자동차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장 대비 좀 강했습니다. 현대차가 노사 합의 소식 전하면서 상승, 시총순위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기아도 상승 마감이고 모비스까지 좋았습니다. 종가 보시죠. 현대차 보시면 1.93% 이렇게 뚜렷하게 올리면서 18만 9,800원까지 도달을 했고요. 기아도 1%대 올렸습니다. 78,5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 아래쪽에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죠. 1%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의 종가는 23만 4,500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요소, 비료 관련주들입니다. 최근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이에 따라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다시 나타나면서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한 요소, 비료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재차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이쪽 종목들 먼저 비료 관련해서 노루 계열이 강했는데요. 특히 우선주들 쪽에서 급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노루홀딩스 본주가 10% 올랐고요. 노루홀딩스 우선주는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오늘장 종가 48,900원까지 터치 나왔고요. 노루페인트 이쪽도 좋았는데 특히 우선주, 역시 우선주 쪽에서 상한가까지 들어갔죠. 오늘 25,4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요소 관련주인 KG케미칼 역시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종가 보겠습니다. KG케미칼은 전장 대비 15%가량 올렸죠. 8,910원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 밖의 종목들 중에서도 조비 같은 종목은 요즘에 굉장히 좋습니다. 조비는 또 15% 이상 급등하면서 15,84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남해화학이라든지 유니온 같은 관련 종목이 나란히 4% 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자동차 부품주들로 가보겠습니다. 올 한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소위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서 자동차 부품주들의 활약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 근래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내려앉았죠. 그러다가 다시금 주가 흐름을 돌려내려는 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일부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 부각되는 내용은 첫째로 현대차 노사가 단체 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갈등 요인의 해소로 인해서 관련주 주가가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둘째로 어제 현대차에서 전해준 소식인데 테슬라의 자동차 생산 방식을 본딴 이 하이퍼캐스팅을 2026년 양산에 적용한다라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이런 호재성 요인들이 나오면서 몇몇 자동차 부품주들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을 종가 보시면요.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대원광업 같은 종목이 10% 넘게 솟구쳤죠. 6,23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한국무브넥스 같은 종목 그리고 인지컨트롤스까지 나란히 6%대 크게 올렸습니다. 특히 무브넥스는 장중에는 훨씬 더 강한 흐름까지도 연출이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현이와 같은 대표 종목도 오늘 5% 크게 올렸고요. SJM도 오늘 5%대 나란히 올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보실 텐데 이원컴포텍 여기는 제3자 배정 방식입니다. 유상증자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오늘장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이원컴포텍 4,120원에 그대로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한주라이트메탈과 코리아IPT 같은 종목도 나란히 9%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사흘째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 낙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전장 대비 1.71% 내렸고요. 포인트로 15포인트를 뺐습니다. 종가는 882.7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톡에서 보시면 장 초반 고점이 899포인트, 900포인트 회복은 실패를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880선 중반대에서 횡보세를 쭉 보여주다가 오후장에 낙폭을 살짝 줄이는 시도를 한 차례 해줬습니다만 그대로 또 실패하고서 오히려 더 내려갔습니다. 자, 후반의 저점은 882포인트, 저점 부근에서 그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를 이겨내기 어려웠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1,300억 원 가까이 뚜렷하게 팔았죠. 그리고 개인이 650억 원 정도 순매수였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600억 원대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 정말 힘이 많이 풀린 하루였죠. 하락 출발했다가 금세 메워주나 싶었던 장 초반이었습니다만 결국 하염없이 커지는 낙폭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종가 보시면요. 에코프로 BM이 0.9% 그나마 낙폭이 좀 적었습니다. 에코프로는 그런데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이 더 커졌고요. 3% 넘게 밀리면서 결국 90만 원도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 보시면요. 오늘도 낙폭이 상당히 컸죠.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11% 떨어졌고요. 5만 원도 이제는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LNF 어제장의 활약상 보여주나 싶더니 오늘장 하루 만에 다시 밀렸죠. 4%대 크나큰 약세로 18만 7,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소속 아티스트들의 컴백 등 수익 개선 기대감이 나오는 엔터 쪽 오늘장 그래도 시장 대비 괜찮았습니다. JYP엔터와 SM 정도는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은 큰 의미가 없었고요. 어제 급등했던 HLB가 하루 만에 다시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 뚜렷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HLB는 하락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요새 에너지 분출하는 알테오젠이 또다시 올라가면서 시총 순위를 높였습니다. 알테오젠 4%대 올랐고요. 그리고 의료 AI를 이끄는 누닛도 오늘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신장비주들 보시죠.
어제장에서도 통신장비주들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2019년에서 2020년 5G로 전성기를 보낸 이후에 몇 년 동안 정말 길게 잠자고 있던 종목군이었습니다만 이제 슬슬 다시 일어나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전해드린 대로 내년 초부터는 통신장비주들의 대세 상승기가 올 수가 있다라는 전망. 그리고 또 먼저 호재성 이슈들도 오늘 나왔습니다. 에이스테크 관련해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법 대응을 위해서 5G 기지국 안테나 생산이 내달부터 본격화된다는 이야기였죠. 사실 고점 대비 거의 과장하면 20분의 1토막이 난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급작스럽게 오후장에 들어올리면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2,425원에 장 마쳤고요. 그리고 머큐리 같은 종목도 급등했는데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의 고속 와이파이 기술이죠. 와이파이 6E를 탑재했다는 소식, 이 기술 관련된 종목 머큐리가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8,370원에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라이콤 쪽은 사실 결이 좀 다른데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해서 요새 부각이 됐죠. 이 종목도 오늘 16% 급등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5G 전성기 시절에 대장주였던 KMW 14%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오이솔루션도 모처럼 7%대 강세를 보여줬고요. 이 밖에 다른 종목들도 사실 이노와이어리스, 기가레인까지도 장중에 10% 넘게 올리다가 윗골을 좀 달아주는 흐름이었고요. 솔리드 5%, 애플텍 3.7% 등 이렇게 통신 장비주들 전반적인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